야, 10,000원에 팔 거야. 10,000원에 팔면 되겠어. 했더니 당장 시작하지 그러더라고. 사업해도 되겠는데? 이거 10,000원에 팔면 팔리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공장 차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혼자서 울었어요. 여기는 저희 건조대 제조 공장입니다. 일단 자재가 들어오면 이제 이곳에서 이제 펀칭을 하고 이렇게 펀칭한 것들은 이제 그 작업하기 편하게 작업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숙련 작업자들이 따로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좀 손이 좀 거립니다. 대표님께서도 계속 생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생산이 많아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계속 일을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각 파트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숙련도는 다르겠죠. 저하고는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제 조립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조립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부분 이제 조립하는 것들이 이제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부분 이렇게 조립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게 돼서 저희 이제 완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저희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건 좀 작은 쪽 제품입니다. 빨래 건조대가 일반적인 빨래 건조대하고 상당히 다르게 생겼는데 예. 디자인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처음에 목표는 식탁처럼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었어요. 안정적이고 굳이 건조대를 이렇게 Y자형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나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군대 있을 때 저희들이 야전 침대처럼 이렇게 탁탁 뭐 접는 것도 편하고 사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길게 건조대를 만들어 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또 저희 건조대가 기존에 이제 Y자형들은 이렇게 세로형으로 해서 좀 짧은데 이게 하나 넣으면은 또 폭이 긴 큰 옷들은 막 접히고 해서 길게 좀 만들자. 그래서 접힘 없이 그렇게 쓰게 하자라고 만든 게 지금의 저희 그 W형 건조대가 된 겁니다. 기존 빨래 건조대는 Y자형이라고 보면 되고 예. 만드신 건 W형. 예. 원래는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탈리제 그 유로풍 건조대하고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도면을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제품이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벌써 이미 이탈리아에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게 W형 건조대입니다. 그럼 처음에 디자인하신 거는 카피의 의도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뭐 카피할 생각도 없었고 국내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 도면을 그리고 이제 생산을 시작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유로풍 건조대 갖고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누군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디자인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계획해서 만든 게 지금의 W자형 건조대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설계도 하시고 디자인도 직접 다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가 아니셔서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됐나요? 저희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뭐 어떤 개념인지 잘 저도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원래 그 마신 디자이너니까 기계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많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스틸아트 제품들은 실용성을 강조하고 튼튼함을 위주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실 때 조금 뭐 이쁘거나 한 거는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보면 리뷰에서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고 예쁘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게 뭐 소 뒷걸음치다가 뒤잡힌 거겠죠. 어떻게 실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많이 쓸 수 있고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거 참 획기적이야. 근데 이쁘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사실 조금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제품의 장점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보고 많이 사시게 되시는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전시장에 가서 전시 판매를 해보면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펴보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비해서 싸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이걸 좀 직접 보고 어떤 뭐 체험을 하시고 사실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작은 회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시회에도 참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전시회 전시 참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전시회 같은 거 나가요? 박람회 같은 거 많이 나가요? 그렇죠. 뭐 저희들이 참가하는 게 이제 메가쇼나 동아전남 건축박람회를 주로 참가를 했는데요. 하루 참가비가 60만 원이에요. 거기서도 그러면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는 안 보시는 거 아니신가요? 요새는 60만 원 안 나옵니다. 6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연히 참가를 하겠죠. 근데 요즘 전시회 참가를 해보면 전시회 참가가 물론 뭐 그 판매해서 이익을 보면 좋겠지만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소비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판매해서 거기서 뭐 이익을 본다 하는 개념은 좀 떨어지겠죠. 또 그런데 가서 전시를 하다가 또 좋은 케이스가 뭐 수출이라든가 대형 유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수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2년 전까지 저희들이 미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 관세 때문에 미국하고는 이제 멀어졌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속 제품은 뭐 관세가 기본에 없던 게 25%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매가 어렵겠죠. 가뜩이나 비싼데 관세까지 포함된 가격이 소비자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은 미국 시장은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쪽하고 좀 접촉 중인데 아마 조만간 일본 쪽에 다시 수출이 재개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 생활용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의 제품을 한국에서 굳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좋으니까요. 일단 중국산 제품이 점점 좋아지고 가격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산 제품이 저희 제품을 넘는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서부터 저희 국내 생산하시는 그 제조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그 저희 뭐 라이벌이라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또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산 제품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쪽도 계속 그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쪽이 생산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저렴하겠지만 물류비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성이라든가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하면 꼭 그 중국산하고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제품에 대한 그 품질 관리라든가 품질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주변에 거래하던 국내 제조사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님께서는 주변에도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문을 닫는 걸 보셨을 텐데 상당히 안타까우셨겠어요. 안타까운 걸 떠나서 사실 저도 문을 닫을 생각을 매일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버틸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또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일단은 품질의 우수성, 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실용성 이런 부분들이 접근만 잘 되면 샤넬이나 구찌가 뭐 제품이 좋아서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희소성이라든가
어떤 네임밸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제가 90시간 이상 일합니다. 근데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줬어요. 이제는 오기죠. 그냥 엎어지면 이제 못 일어나는데 엎어지긴 싫고 근데 자꾸 될 것 같다라는 희망도 있고 끝까지 버텨보랍니다. 요새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워낙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조업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근데 막상 현실은 다른가 보네요. 다들 그러잖아요. 0.1%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0.1%일 뿐이에요. 대다수의 99%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 중에 90%는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99%가 그렇게 다 잘 살면 그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 벌겠어요? 남들이 안 되고 부러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대리 만족을 하고 내가 또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대로만 하자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 이렇게 또 실패를 해보고 그 실패를 거름 삼아서 또 조그만 성공을 맛보고 그래서 또 즐거움도 얻고 그러지 않고 계속 성공만 한다면 성공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가끔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러지 않을까요? 좀 엎어지고 일어나다 보면 아 저번보다 덜 아팠어 이번에 좀 더 빨리 일어났어 그럼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재밌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봐온 대표님은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일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고 또 자부심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없으면 정말 나 왜 살지 싶어서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내 스스로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그냥 자꾸 그렇게 해서 재밌는 거야. 그게 더 재미야 사는 게 라고 그냥 스스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이 리뷰에서 이제 빨래 건조대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리뷰가 달리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아 그런 분은 사실 쫓아가서 상 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만든 내 분신 같은 제품을 정말 이쁘게 봐주시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실 솔직히 뭐 저희 제품 중에 저 이거 하나 주세요 택배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보내주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택배비가 너무 깡패라 뭐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리기는 좀 부담이 좀 있고요. 뭐 저희 제품 중에 아 저거 정말 좋은데 택배비 제가 보내드릴게요 좀 어떻게 좀 뭐 선물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정말 추첨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사실 그렇게도 해요. 일단 저도 댓글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너는 빼고. 이러다 나 또 인기남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겠지. 하여튼 빨래 많이 팔리고. 솔직히 우리 빨래 건조대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면 진짜 대박인데 너무 많이 사주지 마세요. 힘들어 죽어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대표님의 빨래 건조대. 다른 분은 모르겠고 딱 한 분은 기억합니다. 누구죠? 그 김나영 씨가 작년에 이걸 쿠팡에서 직접 사셨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김나영 쿠팡템이라는 걸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10가지 제품을 쿠팡에서 산 거를 갖다가 올려주셨는데 저게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1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문량이 확 늘어서 그게 뭐지? 뭔 일이지? 했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김나영 유튜브 보고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김나영 쿠팡템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거구나. 근데 그분이 저희 제품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써주시고 설명도 참 잘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나영 씨. 뭐 야 이게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김나영 씨 저희 광고 모델 쓸 여력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서 김나영 씨가 직접 내돈내산해서 써주신 거예요. 이거 꼭 알려야 돼. 김나영 씨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광고 모델을 써? 그러면은 뭐 내가 왜 저기 모닝 타고 다니겠어? 10년 된 거. 나도 빨래 건조대 만들겠다 이러시겠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막상 그게 아니겠네요. 뭐, 나도 만드는데 누군들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 설비, 공기구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투자인데 그렇게 하다가 많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자본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엔 아무도 이런 거 안 들어온다,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나니까 하는 거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연수가 어떻게 되세요? 6학년 4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하실 때도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은 여기 제조업에 대한 후계자도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제조업 쪽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네요. 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 20대 시대하고 지금의 20대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뭐 우주를 향한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아마 조금 지나면 중국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너 조금 더 뭐 아래쪽 나라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만들겠죠. 저희도 이걸 기계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 물론 이런 걸 기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계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마케팅이나 금융 쪽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하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제조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쟤네들 중국 역시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기술의 개발, 이런 발전 속도가 우리보다 지금 더 빠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일본을 보고 일본을 목표로 살아왔는데 지금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쉽다, 또 아니면 다행이다, 이게 이제 교차하게 되는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산품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에 보면 이런 생활용품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일본에 수출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 일본 시장이 제가 미국하고 뭐 이렇게 오세아냐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일본 시장이 제일 가격대가 비쌉니다. 물류비에서 저렴하잖아요. 근데도 일본이 더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그 얘기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 또 중국에서 바로 수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류비가 높다라고 그래도 어떤 그 전체적인 판매 가격을 보면 저희보다 한 2배 반, 2배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호주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품 가격이 많이 쌉니다. 오히려 뭐 저희 국내 가격의 1.5배 정도 수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일본에 판매를 해봤지만 아마 거의 저희 국내 가격의 5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미국에서 110불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 보통 1200원대 했을 때, 그랬을 때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또 어떤 분이 저희 거를 사가지고 일본에 판매를 하셨는데 거의 뭐 2만 5천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가까운 돈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 4년 전에는 저희 제품이 한 17,000엔, 거의 17만 원 정도에 팔렸었어요. 미국도 그 가격이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서도 저희 제품이 최고가 제품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또 팔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일본의 라쿠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뭐 15,000엔,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유통이 되더라고요. 저희 스타일의 그런 건조대도 물론 별로 없지만 그렇게 좀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그 얘기는 자국 산업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좀 판단을 해요. 일본은 된 것 같네. 일본 수출하시는 거. 막고학교부터 해보고 뭐 B2B를 가니까. 근데 막고학교에 대한 심사가 통과됐대네. 대표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요즘은 14시간 합니다. 14시간 중에 탐험부도 보시고 여기서 시장 정보도 보시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 그래서 사무실을 한 20분? 그 정도도 못 들어가 있어요. 매일도 확인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사무 업무가 많이 밀릴 거고 또 사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현장에 밀릴 거고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쁠 때는 진짜 전화 오는 것도 정말 곤란합니다. 뭐 가끔 뭐 모르는 전화 들어오면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못 받는 거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시끄러울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쁜 게 좋으신 거죠? 적당히 바쁜 게 좋습니다. 적당히 바빠야지. 너무 바쁘면 지쳐요. 이게 힘들어요. 갑자기 바빠진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또 마음대로 충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측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통신 판매라는 게 과거의 탕후루나 두전코를 봐도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뭐 순식간에 확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설렁해지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의도치 않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타버리면은 막 그냥 주문이 확 밀려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제조를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냥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죽어라고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지금 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설비를 늘리는 것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여기 투자한 것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제조업체의 가장 큰 적이 급격한 증설입니다. 순식간에 지금 매출이 오른다 그래서 설비를 2배, 3배 증설을 했다간 바로 그 사이클이 넘어가는 순간 할 게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건조대도 사실 뭐 무궁무진한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나간다 그래서 증설을 많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고민이 되는 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작업 중에 제가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작업이 너무 느려지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오늘 물량은 오늘 처리가 됩니다. 요즘 뭐 평일날에는 아무래도 주문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월요일이 가장 바쁘신 거죠? 월요일이 제일 바쁘죠. 아무래도 3일치 금요일 오후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주문량이 하루에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정말 바쁩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안 바빴다 그러면 한 주가 우울해지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명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은 달갑지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명절 끝나고가 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명절날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문제보다는 명절 다음 날에 제일 큰 고민은 과연 이게 택배가 제대로 갈까? 택배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명절 이후에는 택배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배송 기일도 문제가 되고 또 파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좋은데 2점 주는 애들은 도대체 뭐냐 얘는 좋더라도 2점 줘. 아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정말 쫓아가서 따지고 싶어. 차라리 쓰지를 말던가. 아니 좋더라고 2점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일본은 된 것 같네. 일본 수출하시는 건 막고학교부터 해보고 뭐 B2B를 가니까. 근데 막고학교에 대한 심사가 통과됐대네. 전에도 마쿠학교에서 판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판매자 일본 현지 판매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초창기 처음에 우리가 그 4년 전에 일본 업체하고 해서 막고학교를 했는데 이게 내가 일본 업체가 이게 어떤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집구석 방구석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증 자기 아파트에다가 올려놓고 시작한 사람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판매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류업체를 못 잡아서 원래 8월 달에 펀딩은 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져가서 빨리 배송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비자들도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물류업체를 못 잡다 보니까 12월 말에 1월 초에 가져갔다고. 그 중에 그 막고학계에 그 구매를 했던 구매자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 사람은 계속 우리 때문에 좀 늦어져서 미안하다라고 쪽에 메일들을 보내주고 달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번에는 또 뭐 배가 파손됐나 보지 빨리 환불해줘 이렇게 돼서 그 다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몇 년 동안 엄두도 못 냈다고. 일본 또 다 막고학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스틸아트에 대한 막고학계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자본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대표님네 제품을 팔아보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시겠네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집에다가 걸어놓고 좀 팔아보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한 달에 한두 개 팔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안 팔리니까 가격을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이거 1,000원만 남아도 돼요. 어차피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올려놓고 땡기니까 그럼 뭐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도 그렇죠. 그거를 안 지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내 물건을 판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얼마에 파는지 그 사람은 또 실제로 소비자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 왜냐 결국은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좀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라든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 판매자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본 판매자 같은 경우가 생길 예, 수가 그렇죠. 그 좀 좋은 판매자를 만나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저희도. 왜냐면 저희가 지금 10여 년째 이걸 하면서 뭐 과거에 이안리빙도 그랬지만 잘 팔았잖아요. 이안리빙 같은 데만 한 두세 군데만 더 만나면 그래도 야 매출도 나오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론은 판매를 갖다가 열심히 정말 내가 이 스트라트 제품에 대한 애착을 가진 판매자나 이 스트라트 제품을 많이 팔아서 나도 돈을 벌겠다.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느냐. 그런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판매자를 만난다면 저는 일본 시장에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 이제 가끔 라쿠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도 이제 들여다보면 야, 우리 제품 들어가면 저거 다 잡아 죽여버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내가 직접 들어갈 능력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직접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못 갖추셨다 보니까 이제 잘 판매할 수 있는 벤더사를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벤더사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뭐 네이버에 등록만 하고 쿠팡에 등록만 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등록한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데 제 소양이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판매하는 거 보면 확실히 다르다. 근데 그거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안 알려주더라고. 예, 광고 기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나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안 알려주죠. 영업 비밀이라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다. 그게 뭐 먹고 사는 능력이고 또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더 다 팔면 아 니들한테 내가 왜 줘? 내가 그냥 혼자 다 팔아먹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혼자서만 잘 산다라는 건 좀 어렵죠. 대표님 그러면 빨래 건조대는 언제부터 생산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회사에서 이제 설계 과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러다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게 건조대 회사를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1년간 공장장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아, 이 건조대라는 거 내가 만들면 잘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나온 다음에 아주 작은 계기가 있었어요. 뭐 만드는 거는 저도 좀 자신이 있다고 할까? 뭐 그런 쪽에 뭐 기계를 설계를 하고 뭐 만들고 하는 쪽에 일을 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쉴 때 그 식구들하고 마트에 갔는데 식구들이 그 신발 정리대를 그 카트에다가 넣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격도 꽤 되고 그래서 이거 갖다 놔라 내가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건조대 회사에서 거래했던 그 파이프 업체에다가 샘플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직접 제가 만들어서 이건 어때?라고 이제 저희 식구들한테 보여줬죠. 줬죠, 직접. 그 니들이 얘기하는 신발 정리대인데 어떠냐 했더니 이거 얼마 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저도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한다라고 했지만 좀 디테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원가에 이 정도면 야, 10,000원에 팔 거야. 10,000원에 팔면 되겠어. 했더니 당장 시작하지? 그러더라고. 사업해도 되겠는데? 이거 10,000원에 팔면 팔리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공장 차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혼자서 울었어요. 안 팔려서. 안 팔리더라고.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5년도인데 공장을 구하고 기계를 만들고 생산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G마켓 옥션에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몰라서 못했고,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에만 올려놨는데 석 달간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안 팔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만 해도 만들면 팔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 안 팔리지? 진짜 혼자서 맨날 공장 가서 고민하고 도대체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고 왜 안 팔리는지, 물건은 좋다라고 그러는데 가격도 싸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에서 띵똥띵똥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날 띵똥띵똥이 계속 띵똥띵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그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게 이런 교육도 받으러 간 상태에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포장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서부터 이제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매출이 발생됐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날라갈 뻔했죠. 날라간 줄 알았죠. 야, 이제 됐다. 이제 되나 보다. 예, 그때 그래서 혼자 일할 때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구하고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본업인 이제 빨래 건조대를 만들고, 처음에 시작은 사실 신발 정리대로 시작을 했는데 빨래 건조대를 만들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홈쇼핑을 하자, 마트에 입점을 하자라고 제안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고민의 늪에 빠지게 된 시작이 된 거죠. 자꾸 투자는 하게 되고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고, 뭔가 좀 될 만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뭐 마트도 다 끊기고 매출이 그냥 바닥이 나버리고. 그 전까지는 온라인 매출보다는 오프라인 매출이 그렇죠. 마트하고 홈쇼핑 매출로만 해도 공장을 꾸려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게, 코로나 때 한번 한 1년 덜커덕 해버리니까 그때 생긴 빛이 참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제조업해서 키우신 분들 보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기고 나온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온라인 판매자 분들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 분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제조사만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제조는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고정비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매출이 조금만 휘청이더라도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게 제조업체니까요. 또 실제로 물론 뭐 마진율이 높다면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유보를 해놓는다면 뭐 견뎌 나가겠지만, 자리를 잡은 대형 회사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겠죠. 대표님 회사에서 지금 스텐으로 된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빨래 건조대와 뭐 신발 정리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행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또 스텐으로 된 제품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 그 새로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다용도 선반으로. 이쁜 건 모르겠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하다, 이것만큼은 저희가 뭐 스트라트가 지향하는 목표가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정말 평생 쓰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그 모토입니다. 대표님 국내 이제 제조업들이 많은데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 똑같겠죠, 저하고 생각들이. 그분들 역시 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고, 또 돈 잘 벌어서 직원들 보너스나 뭐 급여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일 건데, 마음대로 안 되지만 즐겁게 일합시다.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실례지만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5명이 일하고 있어요. 저 말고. 그러면 이건 다 많으셔도 되는데 연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다만 해도 된다며 왜 물어봐?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작년에 한 5억 정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재작년 3년 전에는 한 7억 정도 해서 한 10억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작년 재작년에는 좀 오히려 매출이 줄어서 5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10억은 반드시 넘길 겁니다. 또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올해는 10억은 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 이제 중소기업에도 못 들어가는 소상공인, 이런 개념을 저는 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소기업 쪽으로 좀 도약을 하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죽을 때까지 하려고 이거 차린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